현숙 씨가 방송에 나와 아버지 때문에 파출소까지 찾아갔던 사연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또 한편으론 역시 현숙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현숙, 본명은 정현숙으로 원래는 12남매의 대가족이었지만 이 중 6명이 세상을 떠나고 3남 3녀 중에 5째라고 합니다. 많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성격인 그녀. 학창시절에는 음악과 체육 그리고 수학을 잘했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의 배구부 선수로 활동하는가 하면 조회 시간에는 단상에서 애국가 지휘를 맡기도 했을 정도로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학창시절부터 동네 장기자랑 등에 참가하여 이런저런 물품을 상으로 받았다는 그녀. 중학교 때는 배구부 합숙훈련을 갔는데 마침 거기서 KBS가 주최한 노래자랑 대회가 있어 친구와 둘이서 가발을 쓰고 참가를 하였고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을 불러서 당당히 1등을 해버린 현숙씨. 바로 이때부터 가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그녀. 결국 가수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단지 어머니가 챙겨주신 돈 10,000원과 김치 한 포기, 쌀 한 마를 가지고 말이죠. 형제 자매가 많은 집에서 자란 탓일까요? 아니면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가수를 향한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어린 그녀는 그렇게 겁도 없이 서울로 상경하였고 후에 그녀는 작곡가 임종수 씨의 눈에 띄어서 결국 가수로의 데뷔에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가수가 된 그녀. 1976년 매니저이기도 했던 가수 김상범 씨의 앨범 중 끓고 있네 라는 곡을 현숙 씨가 부른 걸 시작으로 1978년 정답게 둘이서로 현숙 씨는 정식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듬해 발표한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가 크게 히트하게 되고 곧이어 1980년에는 그녀의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로를 발표하여 그야말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정말로는 위에 말씀드린 그녀의 매니저인 김상범이 작사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후 1982년 포장마차 등도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4년 연속 10대 가수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화려하게 가요계에 안착한 현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동안 전과 같은 히트곡이 나오지 않아 침체기를 겪는가 싶더니 1995년 사랑하는 영자씨가 전 연령층에 걸쳐 크게 히트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게 됩니다. 이후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오빠는 잘 있단다를 크게 히트시키고 이 외에도 물방울 넥타이, 해피데이, 내 인생의 박수 등등 꾸준히 히트곡을 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성 강한 비음 창법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가진 그녀이지만 그녀를 대표하는 것은 노래도 노래지만 무엇보다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일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그녀를 싫어하는 팬들, 즉 안티팬이 거의 없기로 소문난 현숙 씨. 그녀가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건 어느 방송사의 다큐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투병 중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현숙 씨의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었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여 이때쯤부터 그녀에게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따로 간병인을 쓰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다는 현숙 씨. 그런 효심이 가득한 딸에게 부모님이 준 작은 선물이었을까요? 당시가 1995년으로 현숙 씨가 침체기를 겪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 나온 노래가 바로 사랑하는 영자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 방송의 삽입곡으로 사랑하는 영자씨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노래는 크게 히트하게 되었고 현숙 씨는 침체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방송 이후 효녀 가수라며 주위에서 현숙 씨를 칭찬하는 목소리에 그녀가 말하기를 효녀 가수라는 말이 정말 부끄럽다. 제 부모를 제가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는 건 엄마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무척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걸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언니와 형부, 오빠와 올케 언니 등 다 같이 도와주셨는데 저만 효녀 가수 소리를 듣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따뜻한 마음, 비단 부모님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어르신들의 목욕 트럭 관련 사업으로 5천만 원 상당의 목욕차 17대를 요양원에 기증하는가 하면 직접 목욕도 시켜드리는 등 노인 복지를 위해 직접 두 발로 뛰어가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은 타고난 천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며 자연스레 길러지게 된 것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하였던 그녀. 그녀는 최고령 연예인이기도 한 송혜님 역시 수양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말에 송혜님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가 자리를 지키며 직접 수발을 들었다고 하네요. 현숙 씨의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는 성품. 오죽했으면 이 와중에 투병 중인 현숙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현숙 씨는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숙 씨가 그 남성에게 왜 자신을 만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성이 말하길 저희 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아서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현숙 씨는 그러려면 간병인을 구하지 왜 나를 만나나 싶어서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웃지 못할 일화가 있을 정도로 현숙 씨의 효심은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현숙 씨가 방송에 나와 아버지 때문에 파출소까지 찾아갔던 사연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또 한편으론 역시 현숙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를 심하게 앓았던 아버지는 한 번 나가시면 집을 못 찾아오기가 일쑤. 번번이 현숙 씨가 파출소에 찾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름의 데뷔책으로 가수 현숙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옷에 바느질을 했었는데 겉옷을 벗어두고 다니시기도 일쑤라 나중엔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연락처를 속옷에 바느질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몰라보고 계속 내 이름으로 나를 찾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현숙 씨. 그녀가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하며 생각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숙 씨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하는데요.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 혼기를 놓쳐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분이 나타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는 현숙 씨. 돈은 많이 벌어오지 않더라도 아침마다 출근하는 성실한 남자,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성격이 좋은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현숙 씨. 현숙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현숙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